안녕하세요, 보험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주의하실 점과 입원했을 때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통원했을 때는 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서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웹을 보험사별로 다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웹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고객님들이 웹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때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감기나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사진 찍고 거기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잖아요. 그럼 약봉투는 거기에 이제 진료비 영수증이 적혀 있거든요. 그럼 약봉투 사진을 찍어서 평상시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운동을 하다가 뼈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골절 진단이라는 부분을 진단을 받게 돼서 내가 그런 진단비를 생각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병원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사진 찍어서 웹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한 거죠. 그럼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 요번에 우리 아이 보험금 청구를 한 거 보니까 우리 아이가 골절 진단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 아이 가입한 보험에 골절 진단 자금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내주신 서류 갖고는 진단비가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진단서를 보완하셔서 다시 한번 청구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상가도 내가 보험금 청구한 서류를 토대로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보험금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보험에 진단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처 그 부분을 놓쳐서 보험금 청구를 하신다고 하시면 보험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관련된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험 디자인에서는 웬만하면 다소 귀찮더라도 담당 설계사를 활용해서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하여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미처 놓치는 부분들을 우리 고객님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실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소 좀 귀찮더라도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부분들을 추천하여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또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 예를 들어서 입원 빌당은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이 실손보험에는 자동차 사고 부분은 보상해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가 가입한 보험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담보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단자금은 얼마만큼 형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입원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골절 진단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아이가 수술할 수도 있고 혹은 큰 질병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서류들이 이제 케이스로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내가 평상시보다 좀 다른 그런 부분,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갔다 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꼭 병원 방문, 퇴원하시기 전이나 병원 방문을 하시기 전에 담당 설계사에게 어떠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하여 드리고 있고, 그 부분은 내가 미처 그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병원에서 다 진료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 담당 설계사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서류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받으셨는데 내가 쭉 살펴보니까 미처 그 서류를 빠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험 디자인에서는 우리 고객님들이 웹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하시는 부분도 지금 현재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내가 가입한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라,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안내를 하여 드리고 있고, 이랬을 경우에 꼭 저희 보험 디자인에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도 다른 보험, 예를 들어서 A라는 보험, B라는 보험, C라는 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D라는 보험을 하신 거죠. 그러면 고객님이 저희한테 서류를 보내주면서 A, B, C도 같이 한번 보험금 청구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고객님만 동의를 하시면 저희 보험 디자인에서
우리 고객님이 가입하신 웬만한 보험금들은 다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이때 보험 청구하는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미만이냐에 따라서 보험사별로 원본을 요구하는 회사들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시면 놓치지 않고 내가 빠뜨리지 않고 보험금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입원했을 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통원했을 땐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입원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입원 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뭐 이제 감기, 흔히 이제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두 번째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마지막 세 번째는 입퇴원 확인서인데요. 이 입퇴원 확인서에는 반드시 질병 코드가 부여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진단서를 추가적으로 발급받으셔서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저희가 수술을 하거나 혹은 뭐 이제 큰 질병에 관련된 진단 자금을 청구를 할 경우에는 수술 확인서 또는 뭐 초진 차트라든지 그에 관련된 이제 담보 구성에 관련된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통상적인 입원이 아닐 경우에는 꼭 담당 설계사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편적으로는 입원했을 경우에 첫 번째는 진료비 영수증, 두 번째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세 번째는 입퇴원 확인서. 이 입퇴원 확인서에는 질병 코드가 꼭 적혀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병원에서는 입퇴원 확인서에는 질병 코드를 부여해 드리지 못해요, 별도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 진단서를 첨부 받으셔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료비 영수증에는 입원하고 퇴원할 경우에는 이 진료비 영수증 반드시 퇴원이라는 부분이 문구가 적혀 있는지, 그리고 입퇴원 확인서에는 이렇게 질병 코드가 적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되며, 이 진료비 세부 내역서라는 부분을 청구하셔서 이제 저희 해당 지점으로 팩스 안내번호를 받으셔서 그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 통원했을 경우에는 병원비가 3만 원이 넘느냐 3만 원이 넘지 않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3만 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진료비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그날 사진 찍으셔서, 그리고 이렇게 처방전,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같이 사진 찍으셔서 뭐 담당 설계사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보험금 청구는 저희 지점에서 그걸로 인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3만 원이 넘으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진료비 영수증, 두 번째 뭐 처방전, 그 외에 진료비 세부 내역서나 혹은 진료 확인서, 이 진료 확인서 부분은 이게 별도 발급 비용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초진 차트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담당 설계사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 청구 시 어떠한 점을 또 주의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입원했을 때, 퇴원했을 때 간략하게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내가 이제 보상받은 그 보험회사에다가 지급 결의서라는 부분을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금 보험금 청구는 총 내가 이제 처음 진료받은 날짜부터, 그러니까 7초일이 되겠죠. 3년 이내는 보험금 청구를 꼭 하셔야 되고, 보험금 청구를 뭐 예를 들어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요, 그런 부분을 건 바이 건으로 청구하시는 게 아니라 뭐 쭉 모아서 어떤 병원에서는 뭐 10번을 한꺼번에 계산하시게 되면 뭐 할인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10번을 한번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하시고 나중에 와서 뭐 청구하세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병원비를 쌓아 놓으시면은 그걸 한꺼번에 청구하시면 오히려 소액건 청구하시는 것보다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실사
조사가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모았다 청구하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청구하시는 부분을 추천하여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이제 이 실손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입한 시기별로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되고, 이 저희 보험 디자인, 뭐 유튜브에 보험 디자인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보험 디자인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뭐 블로그라든지 각종 채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또 실손보험은 어떤 부분들이 보상이 되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시 어떠한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놨으니 요 아래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소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인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